돈에 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해라 사고방식을 조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부창술 시스템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당신은 행동에 믿음책에 휘둘렸는지 알게 될 것이다. 당신 내면에서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갈지 모른다. 부자가 될 테야. 당신 의식이 말한다. 무의식이 말한다. 네가 무슨 난 거짓말쟁이야. 믿음책에는 두 가지 차원으로 움직인다. 의식, 그 지성 차원과 잠재의식, 그건 미리 정의된 차원이 바로 그것이다. 사고의 한계는 각인된 패러다임일 뿐, 큰 비전을 만들어낼 능력이나 잠재를 끄는 무관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패러다임에 방해받지 않는 비전을 품으라고 권하고 싶다. 경제 사정이 달라지면 내에도 새롭고 진보적인 믿음들이 다시 입력될 것이다. 먼저 생각하고 받고 사고방식에서 행동의 순서로 하라고 제안하는 프로세스와 달리 나는 당신이 먼저 행동하여 내가 거기서 배운 바를 다시 입력하게 하는 행동 사고방식의 순서로 해야 한다고 믿는다. 현재 같은 믿음 체계를 갖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테고 그런 사고방식은 강의나 생각 훈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행동과 습관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기에 행동으로 믿음을 바꿀 수 있다. 부창설 사이클 프로세스에서는 먼저 원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 하고 싶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내가 나중에 이를 받아들이게 한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네발라스카에 있는 농장에서 자랐다. 가족은 늘 돈을 벌기 위해서 힘겹게 일했고 그 결과 나는 늘 돈 버는 일과 힘들게 일하는 것을 동일시했다. 그런 믿음이 진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도 모른 채 말이다. 스스로 인간 행동과 재무 전략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나는 돈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돈이 더 많아진다는 점을 배웠다. 백만장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고안한 뒤로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았다. 나와 같은 신화를 믿었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른 여러 가지와 마찬가지로 인간관계, 음식, 건강 등 우리 믿음들은 부모, 선생 살면서 접하는 다른 어른들에게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들이 살았던 환경이나 그들이 부모에게 배운 내용, 다시 부모에게서 배운 내용에서 비롯된다. 이 믿음들은 각인되어 있고 대개 잠재의식에 기록되어 있기에 늘 반복되어 나타난다. 누군가가 깨뜨리기 전에는 그렇다. 당신은 그것을 깨뜨릴 수 있다. 돈에 관한 믿음은 다양하지만 조사한 바에 따르면 두드러지는 몇 가지가 있다. 돈은 부족하다. 우리 부모님 가운데서 대건강의 시기를 거치면서 가구 전체가 결핍의 마음가짐을 갖게 된 시대에 살았던 분도 있다. 이들은 자식들에게 돈이 생기더라도 절제하며 써야 하며 또 저축이 필수라고 그랬다. 다음 중 하나라도 마음에 떠오른다면 당신도 이런 것을 보고 있고 만일 사태에 닥칠지 모른다고 불안해하는 셈이다. 제작이고 보는 것이다. 저금에 손대지 마라. 그럴 형편이니 안 돼. 돈은 어디서 샘솟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위협은 돈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돈은 사악하고 더럽고 나쁘다. 우리 부모나 조부모 가운데 돈이 악행을 하는 지름길이라고 믿는 분이 있다. 이것은 생존 경쟁의 단점과 부추의 나쁜 면과 지나치게 돈 많은 사람들의 뻔뻔함과 탐닉만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심지어 부자는 나쁜 사람으로 믿기도 한다. 돈이 많은 사람은 부정직하다는 생각을 강조하는 영화나 소설도 있다. 어느 한 자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러한 예언은 돈을 멀리하게 만든다. 자, 돈은 월광역으로 들어온다.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직장에 들어가는 전문가로 고용되어서 주급이나 연봉을 받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는 가장으로서 안전하고 확실한 수입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위험 수준은 대개 보상 수준을 따라가서 하나가 낮으니 나머지도 낮았다. 대부분에게 심지어 아주 일 잘하는 사람에게도 회사에서 일하거나 전문가로 고용되는 상황은 기회를 가로막는다. 아주 독특한 예외들을 제외하고는 평균 회사의 평균 최고 경영자도 억대 연봉을 받기는 하지만 수입은 별로 늘지 않는다. 늘어도 꾸준히 하면 승리한다. 이런 우화는 돈을 조심스레 대하게 만든다. 내게는 돈복이 없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거나 자기에게 돌아올 몫은 없다고 여긴다. 부를 창출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부유해지는 것은 우리 권리이고 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요구하고 자신에게 부유해질 자격이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돈을 번다고 누군가에게 빼앗는다는 뜻은 아니다. 영화에서처럼 은행을 터는 일과는 다르다는 말이다. 돈을 벌면 기여할 능력도 향상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아니야. 이런 금은은 돈을 패배의식으로 바라보게 한다. 돈은 남자들 일이야. 가족의 돈을 남자가 벌고 관리하던 시절이었다. 그리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독자는 그런 상황에서 자라났을지도 모른다. 성별에 따른 성향이 없지는 않아서 이를테면 남자는 여자보다 주머니에 돈을 많이 넣고 다니고 투자할 확률이 높지만 그 이유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잠재의식에 그릇되게 각인된 믿음에 불과하다. 우리는 돈이 성별을 가리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남편에게 일용할 양식을 가져오게 하라. 이런 인식은 돈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만든다. 돈은 좋은 약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쇼핑 치료가 성능한 효과를 발휘한다. 새로 산 블라우스로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것이다. 하면 우리는 소비지상주의에 살고 있고 불만족스러운 삶의 구멍들을 돈을 쓰는 것으로 채우려는 사람이 많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일종의 권리가 있다고 믿게 되어 부모나 신택 기금이 늘 자신에게 필요한 돈을 내주리라고 가정하고 그러다가 자신이 가진 것에 무신경해지게 된다. 이것은 비생산적인 악순환이다. 새 차가 낡아지고 옷장이 옷으로 가득 차고 장난감이 방에 하나 가득히 된다. 그래도 돈 주고 살만한 멋진 물건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결국 돈이란 즐거워야 하니까. 하지만 가식에서의 마찬가지로 엉뚱한 곳에 너무 많이 있으면 누구라도 침체되고 슬퍼지기 마련이다. 쓰러질 때까지 쇼핑하라. 이런 폭탄 같은 메시지는 돈을 전시하거나 무시하게 만든다. 돈은 언제나 거시거리다. 수많은 사람에게 돈은 늘 문제였다. 청구서는 골칫거리였고 이웃에게 지지 않으려 허세해버리기는 진 빠지는 일이었고 기업가는 머지르라고 여겼으며 인생에서의 지위는 고정되어 있었다. 거기서 부자까지 된다면 얼마나 힘들어질까. 돈은 정말 끔찍한 짐이고 서류 작성이나 책임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견해는 돈이 실제로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라는 관점이 이어진다. 돈에 관한 이야기는 금기다. 많은 사람이 돈에 관한 대화가 좋지 않다고 배움에 자랐다. 돈과 경제적인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문제로서 논의해도 안 되고 분명 가르쳐서 안 될 일이라고 여긴다. 부모에게 얼마나 버는지 물어본 사람은 거의 없고 지금도 배우자의 봉급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결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배워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돈과 재물에 관한 실제로 대화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세상이 생겨났다. 그런 이야기는 성리서에서 하는 게 아니란다. 얘야. 이렇게 이 각각에 의해서 당신의 부모가 의식적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당신도 그들 같은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거래를 끊어버리겠다고 결심한다면 당신의 자녀들이 돈에 대해서 좀 더 생산적인 믿음을 체계를 갖고 돈과 좀 더 이로운 관계를 맺도록 가르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이해하고 나면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된다. 여기에 넌 행동 지침을 따라가면서 멘토와 존경하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행동을 바꾸자. 새로운 믿음 체계를 갖겠다는 바람을 공유하고 멘토와 존경하는 친구들에게 당신 자신을 제한하는 잠재의식적인 믿음을 지적해달라고 부탁하여 내가 행동을 따라가도록 가르치자. 돈은 부자가 들어 돈은 풍부하도록 바꾸고 돈에 대해서 가감해지라. 돈은 사고 더럽고 나쁘다고 더 바꾸라. 돈은 물관계가 들어온다를 돈은 다양한 것을 들어온다로 바꾸고 또 내겐 돈 복이 없어 돈이 오기에 나보다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 또 돈은 남자들의 일이야. 나는 돈에 대해서 알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럴 테야로 바꾸고 돈을 존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라. 돈은 거짓거리다를 돈은 해결책이다로 바꾸고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돈 이야기는 금기다를 돈 이야기는 아주 중요하다로 바꾸고 돈에 대해서 잘 알라. 가감해지고 가까이 지내며 기회를 찾고 건강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잘 아는 것이 두려워하고 멀리 지내고 조심스러워하고 패배의식을 갖고 무관심하거나 대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부정적이며 무지한 것보다 얼마나 나은지는 훤히 보인다. 자기 충족적인 예언, 자기 자신의 믿음 체계를 깊이 관찰하는 일은 행동을 바꾸는 데 중요한 시발점이다. 이 훈련을 하다 보면 그저 그것이 멍청한 믿음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부터 실제로 몸이 아프게 되는 경우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믿음의 체계는 세포 수준까지 깊이 박혀 있어서 새로운 믿음으로 바꾸려고 하면 몸의 모든 세포가 폭동을 일으키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마음가짐을 평가하라. 돈은 무엇이다 라는 문장을 완성한 뒤에
공급이 생겨보라. 위에 언급한 믿음을 보면서 자신과 맞는 것이 있는지 따져보라. 돈은 부족하다, 사악하다, 더럽다, 나쁘다, 월간격으로 생긴다, 남자들의 일이다, 약이다, 골칫거리다, 금기 이런 말. 당신의 믿음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 당시 자신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해오라. 그러면 부정적인 경우 바꾸고 긍정적인 경우에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자신을 길러준 사람을 평가하여 곁길로 빠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신이 잘되기를 그들이 가슴속으로 바라고 최선을 다했던 점은 분명하고 그들도 아마 문화적으로 흔히 받아들여지는 것을 배웠거나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잠재의식적으로 인정했을 것이다. 평가해 본 뒤에는 아주 중요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 지난 3개월간 달력과 수표 책을 조사하라. 어떤 사람이 정말로 전념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알려면 달력과 수표 책을 보면 된다. 시간과 돈을 지출하는 여행과 항목을 살펴보라. 10중8구 일상활동과 지출 명세는 사고방식의 결과일 것이며 생각이 바뀌면 활동과 지출 명세 역시 바뀔 것이다. 장벽을 뚫어버리라. 이 문구를 내에 각인시켜라.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 위해서 하라. 주저하지 말고 단호해져라. 돈에 매달리고 돈을 보호하고 지키지 말고 넓히고 키워라.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조심하지 말고 흥분하고 열정을 품어라. 부자는 주도적이고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말씨에 주의하라. 당신이 택하는 의의는 생각을 반영할 뿐이다. 실제로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만약이라는 단어는 불확실함을 나타내지만 어떠할 때라는 표현은 확실함을 나타낸다. 어떠할 때, 지금부터 꿈과 목표는 만약이 아니라 어떠할 때 표현을 써라. 목표에 관해서는 만약이라는 말이 입 밖에 새어나가지 않게 해라. 당신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고 거기에는 응원의 여지가 없다. 단지 언제인지가 문제다. 지금 시작해라. 100만 정자가 될 때까지는 나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 마찬가지로 앞으로 할 것이라고 아니요가 아니라 네라고 말하라. 마음과 심리를 바로잡아서 원하는 바를 강화해야지 반대로 멀어지고자 하는 바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조정적인 잠재의식을 뒤집으려면 먼저 믿음을 바로잡으면 된다. 어린 시절부터 추리는 돈에 관한 개념, 예를 들면 돈은 벌기 어렵고 지키긴 더 어렵다는 생각을 돈은 후하게 들어오고 지키고 불리기도 어렵지 않도록 뒤집어라. 전문가들은 당신이 믿음을 말로 표현하고 그 말을 당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들을 때 뭔가 분명한 일이 일어나는 생각에 동의한다. 믿음을 거쳐 말할 때 당신은 자신에게 꿈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리고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크고 명확한 소리로 들을 때 사람들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목표를 향해 가도록 추천 일이나 방편 등으로 당신을 도와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라. 사람들 대다수는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었을 때 삶의 명확한 비전이나 방향성을 잃게 된다. 의식을 통해서는 아니더라도 현실에 순응하면서 진실로 만족스럽지 않은 것에 평생 헌신하게 두고 서약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당신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비전을 세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는 지금이다. 현 위치와 원하는 곳 사이에 놓인 경제적인 간격은 달성 가능한 과정이어야 하고 금전근육, 누구에게나 금전근육이 있다. 그저 쇠약해져 있을 뿐이다. 마라톤을 완주하겠다는 꿈이 있다면 첫걸음도 아마도 운동화를 사고 근육을 스트레칭한 다음에 몇 킬로미터 정도 달리는 일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100만 장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다면 완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 요소에서 시작해야 한다. 100만 장자가 되려면 경제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금전 근육을 달려야 한다. 많은 사람이 미디어와 소비재 상품 회사와 연예계의 자극으로 건강에 지나치게 신경 쓴다. 건강 이야기는 기사와 전화를 도화선으로 일상 대화에 파고들어 사람들이 건강 연구, 다이어트, 의료 절차, 과학 용어에 숙달되게 해 주었다. 건강이 육체적 삶을 지배하듯이 돈과 재물은 경제적인 삶에 영향을 미친다. 돈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지 모르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옳든 그러든 점점 많은 사람이 건강보다는 부로 자신을 평가하는 듯하고 그런데도 돈과 재정에 관한 대화는 드물다. 대화한다고 해도 대개 월스트리트나 국가 신용카드 부채 따위만 이야기할 뿐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나 빚처럼 개인적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이제 기반을 잡고 금전 근육을 길러 부를 향한 경주에 뛰어들어야 한다. 모든 훈련이 그러하듯 처음이 가장 힘겨울 것이다. 다소 몸에 쓰시기도 하고 재무에 집중하고 돈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새로운 행동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뿐 아니라 실제로 일정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루 일정에 포함해야 한다. 자, 경제의식은 비전을 뒷받침할 새로운 경제의식을 유지하려면 발전을 가로막을 몇 가지 지뢰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미 반은 승리한 것이다. 머릿속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가 계획을 망쳐 어려울 것이다. 이 소리를 피할 길은 없다. 머릿속에는 엄청난 잡음이 있다. 이것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변명, 비난하기, 혼란, 지리멸렬한 대화, 합리화, 미루기, 산만함, 집중력 부족이 있다. 이에 관해 설명해 줄 필요는 없겠다. 우리 모두 잘 알 테니까 앞으로 나갈 때는 잡음을 차단해야 한다. 행동에 대한 인식과 실제 행동은 반드시 똑같지도 않고 아마 다를 공산이 크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괴리는 당신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바와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다름을 보여준다. 자신의 믿음을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면 이런 부조화가 당신 그리고 타인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따라서 행동에 조화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마음속 시나리오에 사로잡힐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이야기는 목격한 사건들, 대개 주변 어른들의 일에서 비롯되어서 어릴 적 목격한 사건과 아주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서 계속 이어진다. 악순환이다. 이야기는 경험에서 비롯된다. 어떤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감정과 이성으로 자신이 믿는 진실을 확인하거나 부인한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실패해서 돈을 잃었다면 교훈을 배워서 새롭게 도전해보겠다는 마음 먹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빠져서 갇혀버릴 수도 있다. 내 고객 중에 자기 시나리오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틀리다고 증명하느니 실패하는 쪽을 택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내가 세미나 중독자라 부르는 부류로 쉬지 않고 자기 두려움을 확인시켜줄 정보를 찾아다녔다. 그는 미천이 약 3만 달러 계산대 사업을 하겠다는 욕망은 있었지만 미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려고 했다. 그것이 미천을 통장에 묻어둔 채 질식시키고 조심스럽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이러한 행동 이면에 숨은 논리는 그럴싸했고 나는 그것을 하도 자주 봐서 아주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그 돈을 벌려고 매우 열심히 일했고 그만큼 모으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에 누구도 그 돈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는 분명히 돈을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했지만 부를 구했다는 욕망도 있었다. 정신과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했다. 그에게 3만 달러를 부창출 자산에 투자하게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후 나는 그 전략을 버리고 그의 현금 창출원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조금 노력하자 그는 우리가 준비한 수익 발생 마케팅과 판매 전략을 모조리 거부했고 9달이 지나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것을 최후의 단서로 나는 이 문제가 전략이나 제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부자들은 행동한다. 누구도 당신 대신 게임에 참여해 주지 않는다. 당신 스스로 게임을 해야 한다. 이제는 솔직하게 말할 때이다. 당신 스스로 하지 않는 일이 뭔지를 말해드리죠. 당신은 결정하지 않으려 했고 어떤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고 우리가 마케팅 플랜을 짜도 행동 지침을 하나도 따르지 않았고 우리가 세운 인맥 관리 계획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분류하여 목표로 잡은 시장 어디에도 뛰어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가 누구란 말이죠? 계획은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가 마음만 바꿔먹으면 될 터였다. 결국 그는 그렇게 했다. 우리가 새로 윤곽을 잡은 간격 전략과 포지셔닝을 전략을 따랐다. 공격적으로 인맥을 넓혔고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세상이 잘못되어라는 낡은 동기 때문이 아니라 성공할 거라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 마침내 시나리오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자신의 진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진실을 확인시키는 일이 생길 것이다. 나는 의뢰인들에게 멈춰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라고 말할 때가 찼다. 당신이 새로운 진실을 선택했다면 새로운 관점으로 각각의 경험을 돌아보고 더 나은 시나리오로 발전할 수 있다. 자기 충족적인 예언은 그것이 긍정적이라면 이렇다. 실제로 있지도 않은 경쟁에 압도당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뉴스 속보를 발표한다. 모두에게 돌아갈 몫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파이를 크게 만들지 않으면서 또 그런 파이 조각을 놓고 모두와 싸우고 있다면 엉뚱한 게임에서 엉뚱한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을 창조로 바꾸고 삶의 균형을 잡아라.
비전은 말보다 실천이 어렵다. 리더십을 공부하는 이에게 리더의 첫 번째 차질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비전이라고 말할 것이다. 비전을 품으려고 용기와 끈기와 헌신이 필요하다. 또한 비전을 품은 사람 주변에 지지해주는 배우자나 파트너, 이해하고 동참해주는 자녀, 멘토, 변호사, 부기, 개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팀이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어야 한다. 비전. 그러나 포기를 생각할 때 마음을 잊지 마라.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회사 도표에 따르면 특정 나이가 되어서 퇴직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어떤 상태일지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목표한 나이에서 2년이 지나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 이들은 굳이 그 시점 이후의 삶을 계획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그 삶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들이 당신과 같은 선택을 해서 더 큰 비전과 경제적 자유를 원했다면 모든 꿈을 이뤘을지도 모른다. 비전은 당신 것이다. 여정도 당신 것이다. 여정을 위해 당신이 모으는 팀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도 모두 당신 것이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자기 삶을 이끌어가려고 해야 한다. 부창절 사이클 프로세스에서 행동하겠다는 서약은 타이어 불가능한 필수 요소이고 시작하기 전부터 믿음 체계를 바로잡지 않아도 괜찮다. 반대로 믿음을 바꾼 뒤에야 행동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오래 기다려야 한다. 먼저 행동함으로써 애초에 어떤 관념이 심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본능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변화도 더 오래 유지된다. 아들러건가 방송 프로듀서가 전화를 했다. 를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해야겠어요. 기시감을 느끼는 게 나인가요? 당신인가요? 정규 시리즈를 하고 싶어요. 임의로 선정된 사람들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줘야 해요. 좋은 생각이군요. 내 말 제대로 들었어요? 임의로 선정된 사람들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줘야 해요. 맞아요. 장소와 사람 가리지 않고 그러면은 롤이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TV에서. 그런데요. 전화 안 끊으시네요? 그래야 하나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할 수 있죠. 나는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브리투스가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에필로그. 당신은 부창절 사이클 프로세스를 만들어 시행할 것인가? 멋지게 살아라 해서 생산자인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테고 모두가 다르게 생각할 테지만 나와 동료들은 그것을 장려한다. 자, 어울리는 게임에 뛰어들어야 한다. 마치 전사처럼 그 역할을 맡아라. 자신만의 계획을 짜야 한다. 두려움을 깨뜨릴 때다. 새로운 것을 원한다면 오늘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고 말해라. 감사 이걸 로레 빅테이블 회원은 물론 멋지게 살아라. 100만 클럽의 회원 수를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는 각군의 전문가로 구성된 나의 팀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부창철. 이 책이 나오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밥 프록터, 제이 콘라드 레빈슨, 샌디 버트킨, 챗 홈스, 로드 기요사기, 마크 빅터 한센, 브라이언 트레이시에게도 꼭 감사도 말하고 싶다. 그랬네요.